예,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북미 정상이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 항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귀국길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밤 10시 이후에 이제 출국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내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공동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표현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관심 가졌던 것이 CVI라는 표현이 왜 없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기자들이 질문이 많이 했었는데 예.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핵 관련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협상이 9차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른바 고위 당국자들이 한 거고요. 예. 양측의 최고 정상이 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성격이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정상회담 공동성명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좀 추상적인 면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4개 항이었죠. 첫 번째, 북미 간의 관계 정상. 관계 정상의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전 포인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인공기하고 성조기가 걸릴 것이냐라고 계속 했는데 굉장히 거의 균등하게 16개의 깃발을 교차로에서 걸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축 과정에 대한 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눈에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죠. 4.27 판문점 정상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3번과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전쟁포로 유해 송환이라든가 MIA라 그러죠. Missing in Action. 실종자들의 유해를 미국으로 확인되는 소환한다. 네.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격전지에서 유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유해 발굴을 하다 보면은 지뢰부터 제거해야 되고요. 그거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과 궤적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평으로 봐서는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외신들은 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CNN의 보도 내용을 보면 합의문 비핵화 약속이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판문점 선언과 합의한 건 맞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은 지금 말 그래도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앞서 그동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고 국내 언론들이 수차례 언급했던 CVID라는 표현은 사실은 검증 가능하다라는 것은 과거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때 이미 나왔던 표현과 그것과 합치면은 이제 CVID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죠. 이 비핵화 과정을 쭉 이행하다 보면 어느 단계를 오면은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이른바 가장 핵심인 I에 해당하는 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랬을 개연성이 큽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패전국도 아닌데 이런 부분과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하게 되면 본인들도 우주 강국의 이런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하게 어필했을 것이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표현상으로 보면 CVID라는 표현이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후속 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며칠 내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를 밝히는데 사실 비핵화라는 건 세 가지를 다 없애야 되거든요. 만들어진 핵폭탄, 핵물질, 앞으로의 핵두뇌라고 하는 핵과학 기술자들의 직업 전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선행 조치를 며칠 내에 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를 할 것이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파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고 작년 3월까지 그 일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른바 화성 15용을 하면서 새로 한 거의 70톤 포스, 80톤 포스의 추력을 갖춘 신형 엔진을
개발을 했고 그 예. 설치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며칠 안에 없애겠다라는 건요. 다시 말해서 지난달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하면서 외국 언론들을 초청해서 보여줬죠. 이건 역시 그거에 버금가는 굉장히 빅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의 이행 의지 초기 단계로서 눈에 잡히는 손에 쥘 수 있는 거를 북한이 이행할 수 있는 단계로 보고 그런 단계가 꾸준히 반복됐을 때 이른바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단계로 올 것이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오늘 그 합의 이 내용은 이제 어떤 종착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평화로 가는 하나의 출발점에 섰다. 이런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CBID를 오늘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계획이 나올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따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9.19 공동성명보다 약해졌다는 벌써 비판적 시각은 사실은 이 9.19 공동성명도 역설적으로 합의문인데 이행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열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10번째 하는 겁니다. 10번째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비핵화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 비핵화 의지를 하겠다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 안 하겠다. 예. 그럼 북한이 역설적으로 2단계에서 왜 대화의 모드로 나왔냐라 보면요. 핵무기라는 건 이중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핵무기가 북한 전체의 경제상을 옥죄는 거죠. 특히 정교한 무기는요. 유지보수비가 더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그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상황이 온 거죠. 그것이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를 하니까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지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에서 봤으면 중국 역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기행 규정을 준수를 할 때만 단서를 달아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겠다라는 해서 역설적으로 공은 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북한 당국에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추가로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상당히 길게 오늘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제재 완화도 지금으로서는 없고 북미 수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선물을 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사실 모든 가 가정법으로 얘기했죠. 조건부였죠. 한다면 이런 조건부가 굉장히 다 모든 맥락 1시간 10분 이상의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이 맥락이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가시 조치를 내놔라.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이야기가 오가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며칠 이내에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빈손으로 들어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내 정치에서는 여야 관계가 좀 원만치가 않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미 의회에 선물을 내놔야죠. 선물을 내놔야 될 것을 선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여줘라 이런 맥락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그와 관련해서 미사일 시험장을 이제 폭파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그 별도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탄두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탄두 개발에 관련된 거고요. 근데 이 탄두를 실어 날릴 발사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발사체 실험장이 대표적인 것이 평안북도 동창리입니다. 북한이 몇 년 전에 발사대도 굉장히 높였죠. 그러니까 이건 ICBM급을 발사하는 것이냐. 작년까지 이었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이 신형 발사체 어떤 이게 세 개의 엔진을 달아서 ICBM급을 개발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성 15형도 작년 11월에 쏴 올려 본 적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작년에 괌 타격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됐던 사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폐쇄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사실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한 폐기 여부가 차량에 설치된 미사일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앞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의 그런 질문이 좀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발언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로서는 표현이 없죠. 파장이 조금 일고 있는 국내에서 내용이 조금 전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를 두고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좀 두고 봐야 되는데 표현상 will be end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will be ending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뭐 ROK and US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실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딱 잘라놓고 보면 굉장히 파장이 크죠. 그리고 또 동맹 관계는 우리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 맥락을 쭉 이어보면은 워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워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인산에다 갖다 폭격한다는 건 전략 무기들이 이 강원도 중부전선 어디에 와서 늘 이렇게 훈련하는 데가 오랫동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괌에서 비행기가 날아올 때 한 20억씩 듭니다. 뭐 이런 비용에서 분담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분담금 협상이 사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동맹국들과의 그런 소파 협정 관련 분담금 협정 관련 더 내라고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에 대한 압박 카드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가 좋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면 과거 1993년도인가에 한미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그 태도 변화 때문에 다시 재개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인을 북한에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또 하나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서 그 문제를 요구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북한이 2010년 5월인가 7월에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제 보장 5개 조건인데요. 그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미훈련 중단하라는 거다. 내부적으로 북측에서 이런 실무협상 과정에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표현을 에둘러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철수하는 일은 있죠. 없을 것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해서는 뭐 궁극적으로야 이제 완전히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이제 뭐 훈련할 일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제 전략 무기만 동원하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연합 훈련을 좀 축소한다든지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봐야 이 될것 부분에 같아요.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입장자를 내놨는데 좀 업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동북아에서의 균형자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한국군의 동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니까 동북아에 미군이 존재하는 자체는 동북아의 억제력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 언급 한마디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거는 미국의 논의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적인 관점에서 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비용적으로 말을 했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거나 철수하는 일에 관련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오늘 언급해 보면은 다 되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주한미군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 본토로 했을 때 미군이 전반적으로 군비 축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군비 축소로 간다라는 것은요. 그 미군 개개인의 병사로서는 직업 전환 혹은 직업을 잃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 축소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태평양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감축하느라고 굉장히 경제적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의 돈 문제 때문에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선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저도 기사를 맥락으로 쭉 봤는데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부담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맥락이 그 기재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낮에 있었던 그 회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두 정상이 이제 단독 회담 36분 했고요. 이어서 이제 확대 옆에 이제 배석자들을 두고 참모들을 두고 100분 정도 했죠. 그 전부에서 한 140분 정도 회담을 했고 이어서 한 50분 정도 업무 오찬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적인 그 회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최초 단독 회담 한 45분 약속이 돼 있었죠. 네. 그런데 10분 일찍 끝났는데 그것이 협상이 결렬됐다기보다도 탐색전 차원에서 이른바 양 정상이 오늘 처음 상견례를 한 겁니지 않습니까? 상견례에서 굉장히 얘기를 잘 풀려서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을 갔는데 확대 정상회담 내용이 이제 사진만 잠게 공개됐습니다마는 저는 그 군복 입은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등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랍니다. 인민무력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수 경례도 했다 그랬죠. 네. 이 두 가지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 의지를 사실은 북한 내에서 비핵화를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누구라고 보겠습니까? 북한 군부입니다. 네. 북한 군부에 대한 어떤 군사적으로 우리가 보증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요 직전에 보직이 뭐였냐면 북한의 핵 개발을 총지휘했던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가장 실증적으로 꿰고 있는 사람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데리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선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볼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캐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확대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물론 이런 내용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아내진 않았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지금 앞서 앵커께서 설명하셨던 듯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면서 이런 깊숙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내일 저녁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숙한 얘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앞서 우리 주한미군 그 훈련 중단, 이 한미 훈련 중단 발언, 굉장히 폭탄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단독 회담 마치고 이제 2층 5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발코니 앞에서 좀 담소 나누고 이동하는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확대 회담이 오늘 100분이면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네. 그 테이블 구조상 보면은 양측의 김영철 네,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대 정상회담이었죠. 지금 저 끝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보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화면 오른쪽에 이제 존 켈리 그 보좌관도 있었고 북한 측에서 임무를 가만히 보면 이수영 그 과거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인데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있고 이용호 외무상 이와 대미 라인들이 총동원됐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의지를 있고 회담에 임한다. 북한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네, 또 드레스 코드에도 세계인의 눈길이 쏠렸었는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 올해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해마다 북한 지도자들의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는데 그때 할 때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설적으로 인민복을 입었는데 최근에 북한 매체들이 강조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주성이란 말은 1950년대 후반에 김일성 주석이 쓰기 시작했는데 일련의 흐름을 보니까 자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북한의 대외 정책의 변화가 올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달리 말하면은 대외 정책의 변화가 오는데 북한 주민들을 대표해서 미국 정상을 만나는데 내가 자주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앞서 양복 입었던 것은 회담이 성사되기 전이니까 미국과 한국을 향한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른바 북측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서방의 드레스 코드인 양복을 입었고 오늘은 역설적으로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대표해서 내가 나오니까 북한 인민복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저런 형태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죠. 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시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중국 국제항공 소속의 보잉기를 이용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참내 1호도 지금 대기는 하고 있는 것 대기하고 같고요. 에어차이나가 있는데 이 역시 만약에 자정 무렵에 창의공항을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직선으로 평양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6시간 반 내지 7시간 걸리는 새벽이죠. 그런데 저는 그 코스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3국, 중국과 러시아 간인 제3국, 본인이 제일 멀리 왔다고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성과를 얻어가는 겁니다. 성과를 얻어가기 때문에 평양 순환공항에서 대대적인 세레모니를 하겠죠. 순환공항 도착을 새벽에 하면 그 준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코스는 직항로로 가지를 않고 안전 문제, 오던 길로 베이징을 걸쳐서 중국 남사 지방을 지나서 화동 지방을 지나서 베이징을 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한다면 한 10시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이징에 착륙을 해서 평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회담을 끝나자마자 오늘 정상회담 통화를 했고요. 문재인들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했겠죠.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오고 북한 역시 북한의 현재로서 제일 후견인은 중국입니다. 중국과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깊숙한 얘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중국 역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언론 보도 이외의 상황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기착을 해서 중국 고위 측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역사적인 담판은 뭐 끝났고요. 담판이라기보다도 오늘은 이제 뭐 정상회담으로 해서 공동 성명까지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 양 정상이 뭐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은 이제 평양이나 또는 백악관에서 만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백악관 초청을 했다라고 하고 뭐 그 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평양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답방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합의문에 종전 얘기가 없었어요. 종전 얘기가 없었는데 이건 다분히 중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만약에 백악관을 간다면 해마다 9월이면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유엔 회원국 대표자고 가서 연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엔 무대에서 남북 미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보다 그 이전에 한다면 우리의 개인적 소망으로 본다라면은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중국까지 정전협정 날이죠. 체결일 날 종전선언을 할.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은 다 담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은 워싱턴이나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공동성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 단계로만 들어간다면 상당히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텐데 그런데 다음 주에 당장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협의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가 진척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국내 일정을 한번 이 상황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앞서 그때 민주당과의 관계도 껄끄럽고 뭐 특검 문제 얘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었죠. 11월에 있죠. 11월에 있다라면 손에 쥐는 비핵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가장 얘기했던 것이 완제품의 ICBM을 배에 실는 거죠. 남포항이나 원산항에 예를 들면 미국 배가 화물선에 들어가서 크레인으로 이것이 ICBM이라면 길이가 15m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찝어서 배에 실어서 국외 반출해서 폐기를 한다. 한 10개만 해도 이것만큼 비핵화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그 전 세계 이 시선을 주목은 이런 쉽게 말해서 이벤트인데 빅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핵션 모드가 당장 며칠 안에 북미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미사일 발사장 폐기하는 것도 풍계리처럼 외국 언론을 보여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해도 전 세계의 시선을 주목잡고 양측이 그 필요 충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에 속보로 전해줬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용기 안에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모레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에 이제 관련 얘기를 쭉 해줬다라고 했는데 오늘 당장 궁금한 거 단독 회담 구체적인 내용 여러 가지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때 얘기는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동맹 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현한다는 말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사항 3항에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레 오후에 그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북 그 형태 어떤 미세 조정이라든가 북한의 이행 의지가 우선되는 이런 담화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역시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걸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 북미 정상의 만남은 그 만남 그 자체로 일단 역사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1948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70년 만이고요. 종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65년 만에 적대 관계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양국 정상이.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3시간 한 반 정도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저는 처음 양 정상이 예. 인공기와 송조기가 선 가운데서 악수를 첫 했다. 조우. 그게 굉장히 가장-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고 예.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의 자장면이죠. 과거의 행위로 미래를 정의하지 말라라는 표현과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대들어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지금은 아무런 동맹관계가 굳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깝게는 베트남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네. 네. 역시 했고요. 1972년도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분위기가 최근 1년의 우리 보수 일각에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시위도 많았거든요. 사실 어떻게 한반도에서 우리 미국하고 싸웠던 중공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반발을 보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네. 쿠바와의 관계도 보세요. 쿠바의 관계도 해서 북한이 미국이 그 피그스만 사건에서 1960년인가 61년도에 공격하려다가 포기하고 그 쿠바 사태도 겪었고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 수교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그런 변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한 고통의 과정을 겪겠지만은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걸쳐야 되는 그런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선조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역사적인 첫 만남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그 많은 흥미를 자아냈던 화면 중에 하나가 이제 캐딜락 원을 소개하는 네. 화면.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산책하는 장면 캐딜락 이런 원 것들이 재밌었어요. 화면이 예. 이제 앞서 앵커께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 중년 남성들이 새 차를 샀을 때 자랑하듯이 예. 하는데 열어 보였는데 사실 보안구역이거든요. 보안구역인데 북한 기자가 이게 찍으려고 하니까 그 미국 SS 경호원이 그 비밀정보국 소속 경호원이 못 맡게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좀 에피소드고 해프닝적으로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악수를 하는데 서명을 하고 악수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학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마지막 분 자세히 보면은 악수를 한 다음에 자신한테 이렇게 당깁니다. 네. 네. 당기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약간 그 멈칫한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어깨를 툭툭 치니까 같이 또 어깨를 툭툭 등을 치죠. 이런 부분이 좀 그 해프닝성으로 좀 익살맞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또 눈길을 끌었던 게 협상장 입구에 북한의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이른바 1948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하고 나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의 최대 수건 사업은 미국하고 수교 관계 맺는 겁니다. 한 번도 정식 국가로 인정을 안 해줬죠. 오죽했으면은 과거 1968년 푸에볼로 납치 협상을 과정에서도 DPRK 공식 용어를 쓰면서 서명을 해라.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냉전 치하에서 미국이 거절을 했죠. 일단은 동등하게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국기 배열을 했다라는 것은 정상 국가화로 대접을 해주고 단독 회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확대 정상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기가 보였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그 표기를 보십시오. 싱가포르 영어라고 해놓고 싱가포르 한글로 회담. 그 예, 밑에는 이 싱가포르 한글로 쓰고 영어로 서밋이라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우리한테 관계 보면 당장 14일 날 모레죠. 10년 반 만에 장석국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예. 오늘 상황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유해 발굴이 아마 의제에 앞서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그 전진 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론트 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제를 뭐를 앞에 놓고 그걸 이행을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할 거 역시 북한 역시 자기들이 모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시적인 실제 이행 조치들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과정이 굉장히 중차되게 오랫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